오늘 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에 대해 골고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와주셨네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5위는 반도체는 아닙니다. 2차 전지 오랜만에 먼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자, 실적 부진 테슬라 이제 정면 돌파하면서 시장의 분위기 전환점 왔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과 먼저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시장의 그래도 포인트는 테슬라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오버드러스터 강해지고 있는 쪽, 약해지는 쪽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기대감을 키워갈 만한 구간이라고 해도 될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일단은 뭐 테슬라의 움직임이 큰 영향을 주고 있죠.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2차 전지 쪽에도 긍정적인 투심을 당연히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시장에서의 좀 집중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봤을 때 이제 AI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130% 늘어났고요. 그다음 저가형 모델과 이제 로봇 택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율주행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주목해서 봤었던 이런 데이터 내용에서는 이제 FSD에 대한 이런 로열티 계약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 지금 세부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어쨌든 좀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FSD가 비즈니스 모델화로 해서 이제 구독 경제화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뭐 막대한 이제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런 구독 경제가 계속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제 테슬라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한 게 이제 차량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해당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이벤트가 터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는 월등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저가형 모델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많이 좀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해당 부분에서도 이제 공개 얘기들이 좀 일부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은 테슬라의 급등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프터마켓 이후에서 대장에서도 13% 이상의 상승률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투심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테슬라만의 얘기만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포드랑 GM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는데, 일단은 GM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대한 이런 사업권에 대한 좀 지연 얘기가 일부 있었고, 특히나 포드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하는 거는 내년 쪽으로 미루는 일이 한 일주일 전에 이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좀 보게 됐을 때는 2차 전지 쪽은 아무래도 P나 Q단에서의 뭔가 명확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기엔 아직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워낙 이제 52주 신저가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발에 대한 센티 개선으로 일부 바닥권에서의 기술적인 반등, 뭐 이전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전처럼 구조적인 성장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테슬라의 6조 전극 계약이 있었는데 뭐 해당 부분에서 사실 일부분에 대한 뭐 이제 내재화 부분이 좀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좀 일부 있었거든요, 소문으로. 근데 이번에 4860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더라도 해당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논리도 약간은 좀 이게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부 들고요. 그 다음에 리튬 가격에 대한 흐름들도 사실 선물이 일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전 이것도 직전 밴드를 돌파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원자재단에 대한 부분들, 뭐 자동차 P단에서의 움직임은 일부 개선이 되더라도 지금 Q단에서의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구조적인 상승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의 판단이 들다 보니까 사실 이제 조금 2차 전지나 이런 관련주보다는 오늘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의 쏠림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포스코 퓨처엠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미 증권가에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좀 점찍은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일부 좀 다르게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략으로 봤을 때는 오전에 고점
고점을 또 한 번 경신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이 많기는 하잖아요. 주요 종목들 가운데. 거기에서 미뤄봤을 때 일단 기술적인 분석을 앞서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서 더욱더 상단을 높여서 목표 주가를 높여잡지 말고 일단 오늘 오후에라도 일단 한 차례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일단 본장이 중요했죠. 네.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 본장에서의 테슬라 움직임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장을 좀 보시게 되면 리비안이라든지 기타 전기차 업체들도 상당히 좀 주가의 탄력도가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들이 오늘 본장에서 나타날 확률이 일단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오늘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상승분보다 조금 더 높게 만약에 테슬라의 종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거래일도 충분히 수급발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끊어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인 반등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LG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현재 가격이 38만 2천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42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에 따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요게 이제 42만 5천 원을 뚫고 뭐 한 방에 47만 5천 원이나 5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갈 만한 그런 구조적인 상승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이런 업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단 자체를 너무 높게 잡고 설정을 하시면 또 발목에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시거나 최근에 접근 대응하신 분들은 요번에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이제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하시고 또 업황에 대한 이런 변화 움직임들이 아직은 가격 경쟁이나 이런 흐름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캐즘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먼저 선제적으로 다 비중을 확대를 해놓으시면 그때 쫓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비중 확대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중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열리는 본장에서의 흐름이 관건이다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대외 변수 말고 국내 주식시장 안에서 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도 연이어서 말해보도록 하죠. 이지은 대표님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트래거를 찾는다면 역시 실적이 될지 궁금하고요.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몇 종목 살짝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내일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래도 깜짝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흐름이 나오면 분위기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깜짝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플러스 요인으로는 작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여기서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업황의 확실한 반등이 같이 좀 요소가 가미된다고 한다면 이제 시세의 연속성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만약에 이 환경에서 좋은 실적이 나왔다. 그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2차 전지 관련된 업황 둔화로 힘을 크게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지금 하반기에는 좋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랬을 때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투자처를 찾는 게 바로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 위주로 네. 수급이 저는 쏠릴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은 뭐 모아가는 비중을 좀 적게 해서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시고요. 만약에 2차 전지 업황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시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좋은 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하는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이제 550만 톤 실리콘 음극재 공장 준공 소식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 쪽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시장은 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사실 실리콘 음극재 시장도 계속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양극재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개화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술력을 잘 장착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던가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는 좀 추려내서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도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컨콜에서 밝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이제 뭐 저가 모델을 출시를 한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쪽을 잡을 수 있는 게 저가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슬라 쪽에서 이제 신 공장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저가 모델에 대한 출시 좀 약간 좀 구름이 낀 그런 먹구름이 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의지를 밝혀줬고 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도 오히려
오히려 그쪽보다는 전기차 우리는 계속 밀고 나갈 거다 이런 기조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기지개를 피는 상황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황들을 봤을 때 업황 쪽으로는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끌어올려지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좋은 기업들을 추려내시고 나는 2차 전지 하반기에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좀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유효하긴 하지만 이 실적이라는 부분이 주가에 완전히 이제 트리거가 돼서 대세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은 저는 힘이 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리 측면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우선해서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동시에 이전에 히어로 종목이기도 하죠. 황제주기도 했던 에코프로가 액분 이후에 거래가 재개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영향이 조금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이제 테슬라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상 외에 실적은 안 좋았지만 네. 콩콜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지금 시간의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이벤트 발생한 상황에서 또 비슷한 이 시기에 에코프로가 또 다시 나오기 때문에 네. 시기적으로는 참 잘 탔다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타이밍인가요? 네,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역시나 이번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이벤트성으로 주가 흐름이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투심은 약간의 불안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본장에서의 테슬라의 움직임이 그리고 지금 해외 쪽 이제 아크 쪽이라든 이쪽에서는 테슬라를 좀 줍줍하는 얘기도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저는 하반기 정도 가면은 좀 시너지 효과 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는 조금씩은 당장은 확 좋아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좀 안도감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여유를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포인트를 좀 강조해 주신 것 같네요. 2차 전지 분위기 좀 살펴봤고요. 테슬라 오늘 이야기 나온 데서 파생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열어보도록 할게요. 로보택시가 8월 8일에 공개된다라고 하고요. 오늘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았죠.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차 전지 이야기할 때 이쪽으로 오히려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본부장님께서 해주셔서 이 키워드 하본부장님과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궁금해요. 머스크 CEO에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됐죠. 그리고 자율주행도 언급이 됐죠.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초반 반응이 조금 더 뜨겁게 나왔던 쪽은 자율주행,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앞서 언급해 주신 키워드도 자율주행이기도 해서요. 이쪽의 포인트를 시장에 더욱더 무게감 있게 가져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좀 정정을 드리자면 네.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서 최대 수혜주는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된 거는 일단은 2차 전지 쪽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피어 Q단의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고, 또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최근에 현대모비스가 지금 저기 인천 쪽 송도에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오늘 현대차가 국내에서 한국형 UAM 상용화에 대한 기사들이 아침부터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붙어주다 보니까 오늘 국내의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현대오토에버라든지 뭐 라이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발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의 이슈까지, 또 최근에 1, 2주 사이에 이런 또 자율주행 모멘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겹쳐져서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대차 기반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 오늘 그쪽이 얼마나 셌냐면 LG 이노테크 무거웠던 게 이런 자율주행 이벤트로 거의 10%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테슬라에서의 추가적인 이런 FSD라든지 또 좀 중요하게 나왔던 게 AI 훈련 컴퓨팅이 130% 이상 증가, 이거 진짜 엄청난 데이터거든요. 테슬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큰 회사에서의 이런 로열티 계약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로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북미에 있는 거의 모든 차량에 다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들이 워낙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이 이슈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발 뉴스로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통신 장비를 가면 어떨까요? 뭐 그쪽도 이제 관심 있게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만약에 그쪽으로 본다면 저궤도 위성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해외 이슈에 너무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지금 국내에서 특히나 현대차발 이런 UAM이라든지 자율주행을 조금 더 이슈에 무게감을 두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싸리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 통신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부분에서의 이슈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내달의 우주항공청 개청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 나오고 있고 수주 잔고들이 쌓여져 나가고 있는 이런 저궤도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 오늘 뭐 이제 또 한번 해외에서 발사를 했잖아요. 그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도 결국엔 같이 연관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내발 정책 모멘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가정한다면 본부장님 지금이라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오늘 나온 LG이노텍 이렇게 굵직한 대형주에 대해서 무게감을 실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하시는 만약 이쪽 산업을 좋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노텍은 좀 저는 후순위로 두고 싶고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실증 사업 진행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함께 나오고 있어서 그에 대한 모멘텀까지 조금 안아간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짧게만 하나 더 질문 가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이지은 대표님, 저희 이전에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슈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로봇주의 탄력에 대해서 힘을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자리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짧게 전략 들려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의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오늘 KT 같은 경우에는 판매 부진한 로봇 사업을 좀 축소하겠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로봇 관련된 이슈는 물론 자율주행도 예전부터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번에 이제 머스크의 발언을 보면 약간 자율주행 쪽에 좀 더 무게를 굉장히 좀 강하게 실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자율주행차는 그동안 이제 인프라 문제 그리고 규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아마 테슬라도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 테슬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규제를 잘 뚫고 나갈 거고 결국에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좀 잘 검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없이 이어나갈 거다. 그리고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면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선 더 크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현대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이슈도 있었고 벤츠에서도 자율주행차 이제 레벨 3에 대한 상용화 성공 소식이 있으면서 줄줄이 좀 빅 이벤트들이 있으면서 관련된 이제 약간 테마성으로 묶이는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기술적으로도.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쪽에서 좀 더 크게 반응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로봇도 저는 아직까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된 소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로봇 쪽은 살짝 좀 기지개를 피지 못하고 또 대장주격으로 이제 어느 기업이 딱 선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부진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보지 말자는 아닙니다. 보시되 약간 지금은 자율주행 쪽으로 좀 더 치중이 되어 있고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뭐 테슬라 관련해서 실적이 막 찍히고 하는 기업들보다는 현대모비스 이번 그쪽 관련된 종목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 중심으로 파생된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로봇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커버를 좀 해드렸어요. 자, 계속 나아가 보도록 하죠.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강하게 살아났는데요. 반도체는 저희가 2위에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먼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사업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글로벌 전력난 영향권에 들었다. 뉴스는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양광 관련 이슈는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조금은 주가상으로는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차한 본부장님, 이게 가장 먼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력 설비 관련해서 어제 HT 현대엘렉트릭 실적 나오고 뜨겁게 시장이 좀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까지의 연속성 반도체가 가니까 같이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주요 종목들이 좀 많이 힘이 빠지고 있어서 이게 2차 전지까지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한 템포 쉬어가는 기간이 좀 길어질지 보유자분들이 많이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비중 조절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이 뉴스 나오는 팔로우를 믿고 그냥 그대로 홀딩하셔도 되는지 궁금해요. 변압기 쪽은 분위기가 지금 나쁘지가 않은데 뭐 윗꼬리가 조금 달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윗꼬리는 달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HD현대일렉트릭 지금 꽉 찬 양봉으로 6%대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변압기 종목군들은 일부 좀 윗꼬리가 달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 발표된 거는 HD현대일렉트릭이지 다른 종목군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약간의 변동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력기기가 1분기가 비수기인데 HD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을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이 비수기 부분을 부수고 이제 실적이 매출액이 역대급으로 나와준 상황이고 뭐 순이익 부분은 일부 4분기 대비 이게 이제 성수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업이익률도 높아졌고 이제 북미발 수주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아직 전력기기에 대한 흐름 자체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전에도 이 변압기 부분 제가 이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정말 4만 원, 5만 원대부터 꾸준히 추천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왔던 산업군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해당 산업군에 대한 좀 산업 리포트를 꼭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에 대한 수요 지금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오늘 태양광이나 이런 흐름들에서 이벤트가 나오는 게 샘 올트만이 이제 이 거래일 전에 태양광 쪽에 일부 투자를 한 얘기, 유명한 벤처와 함께 투자를 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 이게 전력 쇼티지 부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해당 부분이 이제 전력을 생성하는 쪽으로의 이슈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플레이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장에서의 우라늄 이런 ETF나 이런 우라늄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더라도 굉장히 주가의 탄력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원전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스토리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에너지에 대한 전력 쇼티지는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거고 거기에 따른 변압기, 이제 송전, 전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LS 기사 한 3, 4일 전쯤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해상 케이블에 대한 얘기도 좀 강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공급 쇼티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변압과 송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선 쪽으로 사업이 이어지는 라인으로 가고 있고요. 그 시차 차이가 한 1년 반 정도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압 송전이 가면 LS 같은 이런 그룹주들이 구리 상승과 동반해서 같이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ER 부분이 HD현대일렉트릭의 일부 글로벌 피어 그룹이나 이제 대장주와 비교했을 때 이제 그 갭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가격 조정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산업의 성장성이나 실적에 대한 비유 이런 산업의 성장 이런 흐름들에서는 아직 꺾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손쉽게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나오고 있는 이 스토리라인을 계속 믿어보자.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위 오늘 반도체 내용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변곡점을 아직까지 지나지 않은 건지 이야기 이지은 대표와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반도체의 상승, 이제 한 굽이 넘었기 때문에 쭉쭉 이렇게 가는 것인가? 아니면 SK하이닉스 실적이란 고비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경계해야 될지 이게 이 5장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5장에도 꺾이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고비 다 넘겼다.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엔비디아도 뭐 10% 처음에 급락 나왔을 때 굉장히 긴장감을 많이 줬는데 네. 4% 반등, 3% 반등, 어저께까지 또 반등을 성공을 하면서 이제 힘을 다시 좀 저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덜하면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또 크게 안 좋게 받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심도 약간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은 어느 정도 라인으로 보세요? 추정치 예상하는 그 수치 밴드가 워낙 너무 커서요. 커서 네, 2조까지 보고 1조면 네. 괜찮다 그러고 어떻게 보세요? 너무 커서 저도 그거를 보면서 아 진짜 과연 이게 어디까지일까라는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기대감이 너무 커진 상황이 오히려 좀 우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또 상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려는 하긴 했지만 물론 이제 어디까지라고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HBM이라는 그 키워드가 이제 작년부터 해서 계속 반도체 관련주들을 끌어왔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감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감산에 대한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그게 또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HBM이나 뭐 이제 이쪽으로 앞세워서 시작된 부분이 이제 낸드에 대한 흑자 기조라던가 낸드 쪽까지 계속해서 좋은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시작은 그냥 고부가가치 반도체 그리고 AI 시장의 확장에 따른 AI 반도체의 이제 수혜 뭐 이런 걸로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의 반등이 이제는 좀 과시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폭인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쪽의 시장은 더 초점을 업황의 반등 이쪽에 더 초점을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같이 움직이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몸집이 큰 종목이 굉장히 큰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HBM 시장도 죽지 않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견조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도 같이 살아나고 그게 실적에 반영이 되는 시기가 이제는 도래를 했다라는 것이 좀 확실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략 측면에서요. 정말 친한 친구가 수익을 어느 정도 낸 상황인데 오늘 오후에 SK 하이닉스 실망감 나오면 어떡해 좋더라도 실망할 수 있잖아 주가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네. 실현할까 질문을 개인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조언을 주실까요?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아직은 보유해라. 계속 끌고 가라. 네, 끌고 가라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말을 할 것 같고 일단 지금 몇 거래일 지금 한 5거래일 이상 동안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가의 추이를 이제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결코 무너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고점을 지속 올리고 있고 저점도 올리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저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우호적으로 이제 올해 들어서 더욱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하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뷰를 우선시해서 조언 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저희 조선 남아있는데요. 좀 간략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하나오션의 실적 나왔고요. 흑자 전환 성공 소식 나왔습니다.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빨간불 유지하고 있고요. IR은 3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IR에서 나오는 내용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실적 이후에 오늘 오전에 하나엔진도 그렇고 반응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창한 본부장님, 실적 시즌 지나가면서 계속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선 플러스 기자재까지 즐겨도 되는지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산업 자체가 사이클이 긴 산업군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시작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남몰래 오르지 않았거든요. 다 알고 있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관세청 데이터로 봤을 때 작년 11월 그 지수 저점을 기반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수출 데이터가 개선된 쪽이 반도체랑 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은 좀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산업별 수주 관세청 데이터로 봤을 때 여전히 좀 강한 흐름, 물론 이번 달은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만 워낙 데이터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조성과 부분들, 중장기적인 카타르와 모잠비크 실적에 대한 부분들, 또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캐나다의 70조 잠수함 이슈, 그 다음에 아이모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속적인 환경 규제를 통해서 신규 수요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메탄올선을 제외한 대부분 재생에너지 선에서의 우리나라가 70% 이상 가져가는 그 구조들, 이런 것들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뷰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MRO
부분으로 좀 구조적인 수익들이 조금 고정비로 계속 깔아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헤비테일 산업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를 시켜줄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뷰로 봤을 땐 굉장히 좀 좋은 산업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이전에 한번 조선주들이 정말 시장을 주도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도 사실 조금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짧게요. 하나오션 실적 이후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니까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콕 집어서 그냥 이대로의 흐름을 즐겨도 된다로 제가 정리를 해도 될지요? 네, 흐름을 즐기시는 건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 갖고 있었으면 지금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30%로 올라왔을 거거든요. 네. 그런 비중 조절만 조금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까지 간략하게 아이디어 확인해봤습니다. 우울자 랭킹5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 이지은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